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멋진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강사 이철호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 시간대쯤이면 저녁도 딱 드시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음이 마구 쏟아지죠? 아니에요?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눈빛들을 뵈니까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선하게 잘 다가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죠? 이 소리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어떻게 입문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일들은 뭐든지 실패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시죠,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에 실수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자리까지 이제 온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하는 시간들을 아마 갖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시간,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이런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해주신 우리 또 뒤에 계시는 리더사님과 저희 또 스폰서님, 제가 처음 입문해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항상 늘 보고 또 쫓아오시던 오는 우리 스폰서님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빌어서 저를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솔직히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어색하게 손을 들으면서 10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덧 10년이 지나면서 10년은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네, 진짜 변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적인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저만 겪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겪으셨죠, 그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하고 코로나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시면은 사람 통과할 때 어디로 대부분 다니세요? 운전하시면? 하이패스로 가시죠? 식당에 가니까 어느덧 그 자리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음식 주던 이런 분위기 연출이 지금 요즘 많이 되고 있지 않던가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지금의 이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보를 들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접했던 그때 시대의 그 느낌과 지금의 이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더 큰 어마어마한 가치를 분명히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경험을 하면서 좀 이 자리에 오고 앞으로도 또 좀 더 나은 자리로 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안 하던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알고 계세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 부분들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살짝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라는 게 사이버 공간 안에다가 사업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저도 좀 연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올해로 나이가 어느 정도로 돼 보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40대 초반. 또 31? 너무 많이 가셨는데요? 예, 올해로 제가 55세입니다. 예, 이런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가니까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의 좀 부분들을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5일 장터를 가보셨어요? 5일 장터를 가보면 거기 공간 안에 생선 코너도 있고 꽃 파는 코너도 있고 저도 제 그 울산에 제가 북부 지역에 삽니다. 호계 지역에 사는데 거기 5일장이 열려요. 그러면 육고기를 파는 코너도 있고요. 가면은 도너츠 파는 데도 있고요. 생선 파는 데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안에 이 코너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5일마다 장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5일 때 되면 여기는 1일, 5일 자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 이제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열릴 때만 여기에 모이겠죠. 그죠? 네. 좀 전에 제가 요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과 공간의 장소 없이 사이버 공간에 모여가지고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공간을 확장을 해가지고 지역에 상관없이 막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 성행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여기 다 하시죠? 네. 한 2010년도, 9년도, 10년도 넘어가면서 어느덧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서로 우리가 안부를 묻고 하던 시대가 넘어서 좀 있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공짜 시대가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카카오톡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메신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나는 이걸로 해서 선물 한번 받아봤다. 선물. 아유, 많이 받아보셨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한 번도 안 받아보셨네요. 인간관계를 전혀 이렇게 활발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카카오톡을 얼마 전에 제가 5월 20일이 생일이어가지고 이 메신저로 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만나서 생일 선물을 해주고 뭐 소포로 보내든가 아니면 만나서 거의 대부분 다 주죠. 근데 이 메신저로 이걸 줘요. 어디서 사가지고 이 공간 안에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명품까지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유통이 됩니다. 여기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네, 판매업자들, 사업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카카오톡을 애용하는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네, 여기 김범수 회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 카카오톡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치가 원래 5조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한 2조 원대로, 2조 몇천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건물도 이 뭐예요? 온라인상에 이게 있다가 이거 하나로 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다가 갖고 있는 회사로 성장한 거죠. 페이스북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여성분들 이렇게 미인 선발대회 그걸 마크 저커버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이 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 세계 지금 인스타그램도 거기에 다 보면 유저들이 모여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175조에 등록을 했답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다. 젊으신 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저께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음식들이 어마어마하죠. 피자부터 시작 통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해가지고 요즘 MZ 세대들은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자체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그냥 터치 하나로 해가지고 음식 주문한대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겨우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전단지를 긁어 모아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김봉진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서 이 앱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의 음식점들 다 들어와 있죠, 그죠?
네, 거기다 공간 안에다 만들어 놓고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 배달업체도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 플랫폼 하나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거기에도 배달 전문 업체입니다. 5조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거기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무형의 결국에는 인터넷 온라인 상해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지금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죠, 그죠? 맞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분들도 그 예전에 생각의 전환을 한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과거보다 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한 인식들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저는 제가 이제 과거에는 약간 이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면은 딱 오픈을 해버리면 무조건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노출된 게 보면 보통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불법 다단계라고 쓰지도 않고 다단계 판매 형태로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하나 떴어요. 코인, 그걸로 해서, 예, 벌써 몇조 원대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억대 지금 사기 피해자가 또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이상해진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들 상품 중에 특화되어 있는 거 있죠? 온라인 교육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통신회사가 되어 있잖아요. 과거엔 선물 요금제 하나로만 했으니까. 저희들이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 지금 현재 사업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오픈해 드립니다. 왜? 그만큼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요. 자신감이 있어요.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튼 이 음식 배달 전문 이 업체가 그 어마어마한 가격에 인수되는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먼 얘기라고 또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보면 저희 어머니도 하루 종일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이렇게 놀러 갔다 오시면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세상 멍청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TV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TV 보세요? 그죠? 잘 안 보죠? 1억 명의 유튜버가 있어요. 1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요즘 KBS, SBS, MBC를 보고 앉아 계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쯔위라는 그 먹방 유튜버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남이 먹고 있는 걸 내가 그걸 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만족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은 돼요. 그 먹방 유튜브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 구독자 수에 의해서 이분의 뭐가 돼요? 수익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행 유튜버부터 해서 요즘에 이제 그 TV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공중파, 지상파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거기 보니반인가? 여행 유튜버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이요, 본인만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연간 수십억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수십억이 아니라 1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쪽인가? 그건 아직까지 제가 좀 아리송합니다. 1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간 일반 웬만한 기업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의 기업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나 다단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미쳐가지고 굉장히 묻혀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플랫폼을 가지고 저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만약에 10수년 전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오늘도 여기에 넘어오면서 제가 경기도 이천에 제 학으로 또 센터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작년에 2022년도에 19년도에 거기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요. 계속 확장, 또 확장.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문 닫았죠? 네. 저희는 코로나 기간 안에 100평으로 늘렸어요. 네. 작년 2022년도에 100평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어제도 거기에 제가 잠깐 있으면서 오늘 이제 원데이 똑같이 이런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육 세미나가 너무 좋아요. 저같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도 낮은 사람이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고 이걸 활용을 해서 뭘 해요? 저는 철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합니다.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잘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회사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요즘에 저희 그룹에는 영어 교육 상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보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산하로 해가지고 요 최근에 들어오시는 학원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산의 수학학원 원장님. 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안동에, 예천에 영어 학원이고 하나는 논술 학원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원장님들이 미팅을 하고 지금 최근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요 분들이 처음에 얘기를 듣고 이 교육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들어왔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요즘 애기 많이 안 놓쳐, 그죠? 유치원 폐업률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답니다. 절반 50% 이상이 지금 폐업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들 한 명이 입학식 날 한 명이 들어온 데도 있어요.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점점 줄어드니까 이 브랜드를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엠보임이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학원이든 안동 여기에도 그렇고 영어 학원이도 그렇고 이 학원을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원장 혼자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죠? 강사 구해야 되죠. 네. 건물 임대료 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매년마다 거기에 있는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테이션, 그죠? 교육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애들 옵니까? 안 오잖아요. 다른 데보다 내가 먼저 하려면 당겨야죠. 광고해야 되죠. 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회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가 마닐라, 오늘 들으셨을 거예요. 세부에 약 270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은 매월 교육을 다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로테이션 하는 부분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숙사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다른데 화상 영어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화상 영어가 초창기에 홈스테이, 집에서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검증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결석을 해버려. 갑자기 수업하다가 사라져. 이런 경우들도 허다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숙사 제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 회사는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린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활용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보시면 프랜차이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면, 저도 예전에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차리려고 하면 자본금 작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많이 들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 있는 이 교육 상품 하나로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래요? 교육 프랜차이즈를 저는 펼친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제가 저도 이 M보임이라는 영어 교육 상품에 대해서 저도 못해요. 제가 영어 잘하게 보입니까? 네? 네? 아, 네. 뭐든 이렇게 여긴 칭찬이 그냥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네, 영어를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제 꿈이 또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과거에 저희 회사가 또 필리핀에 나가 있을 때도 거의 현지에서 살았어요. NR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런 자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지금도 제가 열심히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어요. 네. 어쨌든 저도 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잘 아직 못하지만 영어 수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엠보임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 먼저 첫 번째, 제가 여기에 입문을 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그 센터가 처음부터 센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꿈을 가진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걸 활용만 하면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미서라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사장이세요. 그분을 처음 만나서 SNS,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분을 만났어요. 영어 유치원 강사예요. 성격이 아주 그냥 남자 같습니다. 네, 한 번씩 보면 무서워요, 제가. 그분을 보면. 근데 이분이 뭘 저한테 권유를 했냐면 파워포인트로 해서 자기는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영어 캠프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나 자료를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쪽이잖아요. 기가 반짝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줘 볼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영어 교육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예스 했을까 노 했을까? 바로 예스라고 했어요. 덥석 물더라고요. 저 기분 완전 좋죠. 진짜 안 보일 때 표정 완전 좋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걸 가라앉히고 왜 그러냐면 이 교육 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아무 지식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여동생의 남편이 저하고 같이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파워포인트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업 설명회를.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또 10일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만나러 갔어요. 고미서라고.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설명을 정말로 제가 들을 때는 이 친구,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줄 때는 한 40분씩 정말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미서라는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리긴 하는데 나가서 설명하라면 설명하시겠어요? 분명히 100% 이해는 하지만 말로 나가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10분 안에 끝냈어요. 정말 개떡같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골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 영어 교육 상품이 지금은 조금은 가격이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 주 3회 25분이 18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스마트하고 쇼핑몰, 지금은 여러분들 골드라는 자리에 가면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금 프로모션으로 해서 드리죠? 근데 그때 66만 원에서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가격 소비자가가 254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 원은 너 할인해 줄 테니까 250만 원만 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250만 원 주면은 엠보임 1년 서비스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친구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할게. 그것도 1년씩 엠보임 준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한 1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럼 오픈해 놓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1억을
투자한 만큼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뛰어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되죠.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전 자영업을 15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가 됐으면 무조건 미친놈처럼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돈 다 날리잖아요. 저는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울산에서 경기도까지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뭐가 잘 돼 있다고요?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제 시간, 돈을 하고 맞방법입니다.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플랫폼을 본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영어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이 수강생을 만들면서 뭐예요?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이 활용을 해서 너와 같은 영어 교육 사업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지금 거기에 100평 규모의 뭐예요? 센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3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코로나 이전에 거의 40명까지 됐었어요. 네, 움직이는 사업자. 지금도 한참 활발하게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해야 돼요?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요거는 이제 현재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을 처음에 이해를 했을 때 지금에 와서 이런 기업의 가치를 제가 크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저도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이 정보를 만나가지고 자영업을 제가 한 16년을 했어요. 경제 사분면 중에 저도 뭐예요? 열심히 노동력으로 버는 위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거나 물론 이쪽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영역에 있냐면은 여기 영역에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영역에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도 태생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서울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막노동하면서 저를 낳았는데 저는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농사꾼의 자식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요? 이 위쪽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으니까 자꾸 변화를 통해서 저를 갖다가 바꿔나간 겁니다. 지금에. 그래서 저도 여기 이쪽 자영업을 한 1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제가 과거에 자영업을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완전히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26살부터 딱 1년 한 6개월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고 이쪽에 있다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여기로 넘어왔어요. 자영업으로. 여기에서 26살 때부터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뭔가 본인한테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해서 나오는데, 주변에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갑자기 자영업을 한다고 제가 뛰어드니까 주변에 친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직장이나 잘 다니지 뭐 한다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덤벼드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정적으로 내가 나오는 게 250, 300 이런 월급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죠? 방법을 바꿔나가는 게. 이때 선택 한번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요. 저는 여기에서 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2009년도 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울산이나 다른 곳의 경제 상황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직장을 그으면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자영업 세계로 많이 뛰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자영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은 폐업한다고 난리죠, 그죠? 저는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용기 한번 내가지고 선택 한번 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자영업을 하면서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저도 이때가 이게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울산에 있는 그 삼산의 땅도 제일 비싼 쪽이 지금 현재 목가식정이라 이쪽인데 거기가 평당 지금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평당 350만 원에 300평에 이런 땅이 나와 있는데도 그거를 구매를 해서 사우나로 올릴 거라고 계획까지 잡았는데 이것도 못 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평당 2천만 원씩 가는 거죠. 계약금까지 써놓고 해놓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도 왔었는데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NR 커뮤니케이션만큼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저도요, 정보를 받았을 때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처음 정보를 줬어요. 제가 이 자영업을 할 시절에도 이쪽 집안에서 저한테 그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2000년도에도 제가 2001년도에 2000년도 결혼하고 2001년도에 여기 와이프의 처남이면 그래도 뭐 서로 형님 동생 하니까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댁이라는 부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처남댁 가까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요분이 저한테 쭉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모시기, L2 뭐 이렇게 지금 방문 판매업체 이 정보를 갖다 처음 저한테 준 겁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분도 이거를 남자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뭐 한 거지만 다 저도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력 상품이 뭔지 아세요? 오, 예, 여성 기능성 속옷. 남자 거 다니고 여성 기능성 속옷. 제가 그래서 그때 이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가격도 비싸요. 여기 그거 말고도 또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 한번 매입해서 제가 이거 하나 사고 여동생 하나 주면서 써봤는데 10년 넘게 썼습니다. 그럼 재구매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팔아야 되죠. 속은요, 제가 자영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술집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저보고 최근에는 저를 좀 많이 보니까 교육계 쪽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어두운 세계 오래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도 오래 하고. 거기 웨이터 아닙니다. 사장을 했어요, 사장. 소주집부터 제가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끝에도 제가 이제 한참 요때에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월 평균 수익이 그때 당시에 98년도, 99년도 당시에 2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술집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은 여기 이거 된다고 뛰어들면 쫄딱 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아가씨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클럽 안에 나이트 클럽,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만 과거에 나이트 클럽 안에는 룸이 또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룸 안에 보통 아가씨들이 40명씩 50명씩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큰 마담이 있고 작은 마담이 있고 어떻게 해요? 밑에 아가씨들이 있고 여기도 다단계 방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요?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매일 술 먹고 하고 운동할 시간 없으니까 이게 채용을 보정해준다. 말은 좋죠. 어떻게 보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해준다고. 한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의 매출을 띄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와, 이 사업 잘하겠다고.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어떻게 칭찬하면 갑자기 좀 우쭐해지죠.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이 속옷 강의를 들으러 몇 번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속옷을 그때 당시에 여성 속옷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꿰찬지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솔직히 안 와닿죠. 왜냐하면 이 일이 돈이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온 게 뭐냐면 화장품 쪽으로 온 거예요. 메리케이도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본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정보를 준다.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격이 어떠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에이본은 2008년도에 다시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이거 조금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시장이요. 자영업 시장이 진짜 밑바닥을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전하고 완전 다른 시장이 돼버린 거죠. 이때 당시에는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층, 그다음에 샵이라든가 피부에 관심을 가지던 시기가 이제는 점점 됐어요. 요즘에 보면은 깨끗한 얼굴 이래가지고 연예인들도 보면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투명하죠. 젊은 사람처럼 그대로 피부 유지가 되잖아요. 2008년도, 9년도 이때 당시에 이제는 미백을 강조하는 화장품의 세대로 넘어간다고 그때 강의를 들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장에 딱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샵을 차려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와이프, 존경하는 와이프께서 저한테 당신이 그래도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네일샵을 등록을 해가지고 네일 학원에 가가지고 이걸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와이프분께서 얘기하는데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네일을 제가 배웠습니다. 네일을. 그래서 제가 시험 쳐가지고 네일 그 첫 번째 그 시험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열정이 있죠, 그죠? 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피부샵을 통해가지고 이 화장품을 이렇게 유통을 하면 되겠다. 생각은 좋잖아요. 그러면서 토탈로 케어로 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영어를 하시는 분 중에 대구 쪽에 영어를 하시는데 주 5회 40분씩 합니다. 3개월을 거의 230만 원씩 주고 해요. 3개월마다 230만 원씩. 이분이 나이가 42인가? 그런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고객이잖아요. 우리 수강생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른 쪽으로도 이제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딱 나와서 만나러 갔거든요.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제교를 몰고 딱 이러고 이제 갔죠. 갔다 갑자기 여기 포르쉐를 딱 몰고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포르쉐는요, 일반 사람들이 유지비 때문에도 그냥 타지를 못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더라고요. 그 안에 네일과 토탈 피부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걸 해오니까 그분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일상이 그냥 아주 정말로 자기가 버는 만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배웠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항상 조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저한테 당신은 못할 게 없다. 진짜 멋지게 한다. 항상 이렇게 하다 갑자기 한 두어 달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2천만 원씩 화장품 내리더니 저한테 500만 원 강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리니까 또 500만 원씩 물건을 또 한번 사봤습니다. 열심히 판매하면 되니까 배우면서.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만두더라고요. 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반품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저도 반품하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또 그게 안 되대요. 그래서 이거를 소진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보면 이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와이프의 얘기를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쪽 집안은 뭐만 있으면 저한테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근데 2009년도에 이제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가면 반응들이 별로 안 좋은 거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반감부터 쌓이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뭘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여기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또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대한민국 서방, 이서방이 이걸 잘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또 이쪽 집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처이모, 더 먼 사람, 저 먼 사람. 처이모분이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서방 잘할 것 같으니까 NR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왔는데 이건 옛날 거하고 다르대. 뭐가 달라? 내가 볼 땐 딱 그림 다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제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처럼 2009년도에 와서 딱 들어보니까 내용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항상 여기 오면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다들 피해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리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와이프분이 머리를 씁니다. 제가 술집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항상 늘 못 놀아주니까 이번에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1박 2일로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하고 좀 놀아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따라 놀러 가는데 제가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 저도 해운대에 집이 있었는데 동네 온천장 앞에 버스가 2대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버스 2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저 어디 간다고 하고 따라 나왔죠? 야유회 간다고 따라 나왔잖아요. 가벼운 복장에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모자 쓰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처럼 정장을 입고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쫙 모인 거죠. 저처럼. 수상하다 이거. 쏘갔다. 그런 저같이 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등산복 입으신 분. 거의 뭐 등산복 모자에 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 정보를. 입에서는 막 10원짜리 욕이 나오고 여기는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존경하는 와이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와 옆에서 이 쌍욕만 나오고 근데 여기 와서 오늘 첫 번째 들으셨던 그 통신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게 저렇게만 되면 이건 괜찮겠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9년도니까 우리 회사가 통신회사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냥 대리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대리점의 형태를. 여기에 있는 부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때 당시에 미래에 가면 이 회사는 통신회사가 될 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진실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와 보니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술집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게 나이트 클럽을 크게 운영하다가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쫓겨나고 그죠? 가게 지분 다 뺏긴 거예요. 사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문을 열어서 룸살롱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또 안 돼가지고 이제는 가장 마지막 이제 노래방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항상 저는 많은 분들한테 요즘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끝까지 내려갔을 때 뭔가를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지금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 더 집중하고 좀 더 움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좀 경험을 해봤으니까. 너무 어려울 때 해버리니까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 노래방부터 해서 맨 끝자리까지 가니까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를 과거에는 내 능력을 보고 누군가 투자를 해주고 해줬는데 지금은 그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내가 자본력을 들이지 않고 뭐예요? 시간하고 노력을 하면 이런 유통 채널을 갖다가 만들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정보를 갖다 그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그 전까지 내가 이런 부분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채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한테 정보를 줬냐? 듣자마자 좋은 건 누구한테 먼저 줘요? 가족이죠. 저도 제가 제 여동생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저희 여동생 정보를 딱 주니까 완전 좋아했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같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울산 센터장이고 여기 황회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다이아몬드. 이진숙 다이아몬드라고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케이 하고 지금까지 시작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 지금은 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확실히 사람은 좀 뭔가가 잘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정보를 주니까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 친구가 2007년도에 이걸 했는데 자기한테 제가 2009년도였으니까 2009년도 2년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공도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빌빌대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진짜 형제 라인에 이 친구가 루비를 달고
그때 당시 루비면 훌륭한 건데, 여기 우리 일반 사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이제서 너는 하려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너는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오빠니까 그래도. 예. 그러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빠네는 이제서 그거 하려고 하나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제 딱 거절이죠.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지식도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등록이라도 하게 이거 좀 줘. 해가지고 맨 첫 번째로 일단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요, 원래 이 황해천 여기 밑에 있지만은 요 사이에 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7개월 뒤에 원래 이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두 부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 진숙이라는 이 동생은 제가 그때 당시에 골드. 네. 그때 당시에 골드 아주 훌륭합니다, 골드. 골드를 승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거 주지도 않았거든요. 아주 뗀뗀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왜, 여기는 골드가고 나는 왜 골드가 아니냐고.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아무도 저한테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정보를 줬는데 안 해주면 실망감 되게 크죠, 그죠? 해줄 것 같았는데 안 해주면은 좀 의리상으로도 해줄 것 같았는데 안 해주면 진짜 속상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걸 안 당해봤잖아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심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면 굉장히 속상한 것처럼 이런 거를 갖다가 넘어서고 하는 것들을 안 해봤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매일같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움직이고 어릴 때 자라서 학교 갈 때도 여러분들 나 학교 가야지 내가 학교 가고 싶어라고 해서 가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어쨌든 이 사회적 현상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무조건 거기 가야 돼. 인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학교라는 부분들도 1800년대 후반에 일반 그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업화 현장에 뛰어들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에 그게 발전이 돼서 지금은 거기에서 딱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좀 더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 당신은 얼마짜리 해서 발목에다 딱 체인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10년, 20년 열심히 근무하다가 잘리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수동적인 데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바꿔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실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왜 정보를 저한테 거절하는 부분들 약간은 이거에 대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내가 자영업 하면서 동생을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사업을 하다 망하면요. 집안 전체가 다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왜? 결국에는 저희 동생도 그 마음씨 좋은 동생도 저한테 돈도 빌려주고 다시 오빠 일어서라고 뭐 했는데 오빠가 개차반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술집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 당연히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본인은 바깥에서도 이 정보가 안 좋게 들리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쌍욕 나오지 말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뭘 했냐면 이 비즈니스를 만났잖아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제가 직장인 다니다가 자영업을 턴할 때도 제가 어쨌든 간 방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바꾼 거잖아요. 직장인 다니는 개념에서 자영업은 어쨌든 내가 돈 주고 투자를 해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문 열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유지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예전에 제가 돈 아까 좀 전에 2천만 원씩 벌고 이럴 때 하루에 잠 몇 시간 잤는지 아세요? 3시간이요. 3시간. 3시간씩 자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잠이 안 와요. 돈이 이렇게 벌리니까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계속 이렇게 벌리니까 이게 제가 31살에 지금 현재 울산에 가면 삼산 벽산 아파트 32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8,400에 그게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숨도 안 쉬고 제가 현금 주고 샀어요. 그 정도로 돈을 벌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가 팔 때 1억 2천에 팔아요. 그 1억 2천에 팔고 어디 가면 달맞이 지금 현재 거기 가면 롯데 패스를 그 달맞이 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 옆에 8천만 원짜리 28평짜리 8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어요. 안 팔고 둘 다 안 팔고 나왔으면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화려하게 같은 것들을 보여주다가 집안에다가 진짜 막 돈 자랑, 돈질을 하다가 갑자기 쫄라당 망하고 이러니까 얘 입장에서 지한테 돈 빌려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갖고 오니까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랬던 제가 뭘 했냐면, 뭐부터 했냐면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외모부터 바꾼 거예요. 외모부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잘생긴 얼굴이 어디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외모부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부터 바꾼 거죠. 이 사업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치를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해서 주변에 이 정보를 주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부터 봐요? 이 사람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의 몰골부터 먼저 봅니다. 모습부터 봐요. 3초 안에 스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고 거절을 딱 맞고 나서 행동한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야겠다. 왜냐면 말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울산에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가게를 맡겨놓고 부산에 해운대에 집이 있으니까 부장님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제가 이때 당시에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센터를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부터 했냐면요. 습관부터 바꿨어요. 습관. 매일 밤늦게 장사하고 늦게 들어와서 잠자고 있다가 하루 종일 뭐 저희는 장사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새벽에 장 봐놓고 오후까지 막 늘어지게 있다가 애들 보고 저기 뭐예요 전단지 돌리러 가라 그러고 이랬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잘 되려고 하면 여기에 부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도 모든 거는요. 내 습관이 하루의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요. 내 습관들이 그 한 달들이 모여서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때 사업을 망했을 때도 1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5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저의 루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날 그 자리에 거의 진짜 이 동생한테는 인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말은 뭐 여기 술집 사장을 했지만 가게 이거 진짜 이전에 그만두고 제가 어디까지 가면 지금은 해운대 거기에 가면 우동에 가면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거기에 가면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슬러브 집이 있었어요. 슬러브 집. 제가 거기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도대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 미래. 여기서 항상 우리가 과거 얘기합니까? 이 회사가? 항상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딱 들어보니까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놓으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파트너 사님들은 내가 잘 안내할 수 있겠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안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육을 열심히 다니면서 초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를. 그래서 여기 동생들 밑으로 해가지고 과거 인맥들을 가지고 초대를 하니까 제가 이 술집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이게 되놓으니까 인맥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낮에 가서 여러분들도 이게 딱 열어놓고 보면은요, 인맥이 전화번호부 안에 수백 개 전화번호가 있어도 내가 막상 그 사람들을 그 수백 명을 다 만나고 다니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몇 사람, 가족도 솔직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좀 만나요. 저도 제가 여동생을 하고 이 사업을 하니까 자주 만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자주 만나겠습니까? 남매가?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지금이야 서로 이제 뭐, 아이고, 뭐, 스폰서님, 아이고, 그룹장님, 뭐, 이렇게 해서 만나지만, 이거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네. 일반 가정에서는. 열어놓고 보니,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스템으로 교육 부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이걸 활용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육을 7개월 동안 열심히 출근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변화를 한 겁니다. 여기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보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직도 한 번도 안 줘봤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주세요. 요즘의 시대는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정말로 과거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코로나 이후가 돼서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이드 잡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당겨오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진우 사임과 황희찬 사임하고 여기 나올 때까지 교육받으면서 출근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빨리 정보 전달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개월 뒤에 어머니를 먼저 공략을 하고요. 제가 여기에 어머니가 먼저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현재 74 되시는데 그때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여동생 보고 그래도 오빠가 하는 거니까 한 번만 가봐라. 그때 저보고 그랬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를 하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조카들 다 봐주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지금 요즘 제가 보상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애들을 거의 다 봐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주면서 이진숙하고 황희찬 7개월 만에 오빠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보고 네가 거절을 해도 해라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친구의 성격도 그렇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어서 분명히 한 번을 제대로만 보면 이 사업에서 저하고 같이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7개월 동안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여기 와서 똑같이 들고 저하고 7개월 뒤에 나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더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다. 여기 밑에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장님 중에 지금은 제주도에 있어요. 배종환 다이아몬드라고. 일반 유통물 골프샵을 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간간히 이 부분들을 도우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시은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중국 분이에요. 하얼빈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는 속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한테 맨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예. NRC가 너무 좋답니다. NRC 때문에 자기는 여기는 판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판매점. 코로나 이전에 처음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전에 N스마트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분이 N스마트 나오기 전에 했거든요. 당최 이거를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1시간씩, 2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이러니까 노라는 사인이 있어요. 이거 당장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N스마트가 나오고 이분도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보 전달을 하면서 이분의 뭐가요? 중국 분들은 또 중국 분들하고 서로의 관계심 좋죠, 그죠? 더더군다나 판매점을 하면서 휴대폰까지 판매를 해요. 이분도 소비자가 최고 많을 때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물론 살짝 주춤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아시아마트하고 여기에 이분도 예전에 뭘 했었냐면은 판매점을 했었어요. 다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판매점 찾아가서 문 두드려서 안녕하세요, 엔텔레콤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이 방법 여러분들한테 다 준 거, 저만 준 거 아니잖아요.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에 해 나가면서 물론은 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제가 에메랄드 때 여기도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한 게 이분이에요. 이분이 소개를 한 게 부산에도 아시아식품점,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쪽에 아시아식품점 소개를 한 거고 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울산에 있는 그 북부 쪽에 호계 아시아마트 그리고 일반 아시아마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문 두드려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문 두드려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했어요. 할 때까지 찾아가고요. 아니 이 좋은 것들을 나오고 그 정도 의지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이 점점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진숙 사님 쪽이 여기는 베트남 아시아마트하고 요 최근에는 이제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 일반 건설 쪽에 계시는 분 사업자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형성되고요. 여기에는 또 건축 설계사 쪽 계통으로 해서 왜냐하면 황희찬 사님 건축 설계사 쪽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처음 해서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구미 쪽에
이동을 합니다. 구미가 제가 원래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7살 때 경북 선산 두메산골로 경북 구미 분 혹시 계세요? 없습니까? 계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구미에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부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 요즘에는 좀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과거에는 제가 1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허벌판 위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본곡동에 지금은 거기가 개발이 돼서 거기도 땅값이 많이 올랐죠. 네, 거기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터전이 여기라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구미의 센터 옆에 뭐 했냐? 저는 이럴 때 제가 여기에 처음에 A라인 형성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어차피 승부 걸었잖아요. 승부 걸었으니까 여기에서 승부를 걸었으니까 무조건 해봐야 되잖아요. 자영업할 때도 겁은 났지만은 승부를 걸었으니까 미친 듯이 하니까 결과가 나온 거고요. 여기도 승부를 걸었으니까 처음에는 오기까지는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저한테도 바뀌어 있었으니까. 오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육도 열심히 받고 행사 참여도 열심히 하고 어차피 내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결과 만들어낼 거잖아요. 아니 이걸로 해서 이제 먹고 살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죠. 그래서 7개월 만에 제가 교육받고 동생이 나오면서 울산 와서 가게 접어버렸어요, 제가. 기간 남았는데 저 가게 좀 제가 이거 해서 해줄 테니까 저 전세금 얼마 좀 빼주세요. 막 우겼죠, 제가. 기간도 남았는데. 1,700만 원인가 그거를 집에다 넣어주고 제가 이때 당시에 여기 만들면서 뭐 했냐면요. 이 가치를 그때 당시에 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했냐면요. 새벽 시장을 나갔어요. 왜? 경비는 좀 벌어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이 돈을 줘놓고 조금만 버텨라. 몇 개월만 버텨라. 몇 개월만 될 줄 알았죠. 순진하게. 이상으로 해서 몇 개월만 버티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몇 개월 버텨라. 그리고 아침에 제가 5시까지 새벽 시장을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4시 20분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비도 아끼려고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호계에서 울산 농수산물 시장까지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새벽 진짜 별을 보면서 처음으로 해본 일이니까 술집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하니까 처음에 자전거 타는데 뒤지겠더라고요. 아주 진짜 숨이 차가지고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겠나 이러는데 점점 이제 뭐예요? 습관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몸이 좀 이제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 빠진 날이 있어요. 울산에 눈이 폭설이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 왔더라고요. 오늘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날 빼놓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 농산물에 계셨던 분들 어르신들 두 분 핸드폰 다 개통해주고 제가 여기 갈 때 저한테 건강식품을 150만 원어치 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어떤 상대방한테도 뭔가를 갖다 얘기할 때 내가 한 곳에 한 분야에 열심히 뭔가를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여기에 이 부분들 한 번도 안 빠지고 NRC 하면서 예전에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할 줄도 몰랐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힘든 거를 몰랐어요. 여기 다니면서 오히려 이 부분들 습관을 바꿔 나니까 내 자신이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생활고는 솔직히 힘들어서 그 안에 넣어주고 아이들이 겨우 7살, 8살인데 이걸 다 접어주고 여기 와서 돈 넣어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생활비 다 떨어지고 아이들 7살, 8살 집에서만 키웁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해운대 특히 자동에는요 교육열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데가 또 해운대 자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달라니까 우리 애들은 학원 하나 못 다니고 맨날 제가 제일 진짜 처절했던 게 저기 울산에 해운대에서 가가지고 갔다 올 때 농담 아니고 애들 놀이터에서 콧질질 흘리면서 막 시커매가지고 이런 애들이 거기 그러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정말. 이 말로 그때 어떤 상황들을 말로 못하지만 당장이라도 이런 환경이 놓여지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가치를 더 낮게 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한번 큰 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시 그
영광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참았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존경하는 와이프가 자기가 정보 줘놓고도 빨리 안 되니까 나한테 맨날 지랄지랄거리고 진짜. 예. 지금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딸이 지금 현재 중대 연영과 다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기획사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참 예쁩니다, 진짜. 키가 1m 70에다가. 나이가 이제 23 됐나?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잘 컸어요. 잘 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오늘도 오는데 아빠 자기 일본에 졸업여행 가야 된대요. 그 졸업여행 가는데 돈이 작게 듭니까? 비행기 값에다가 여기 가까운 데 가는데 15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 진짜 줘야죠. 줘야죠. 근데 제가 이거 안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겠냐 이거죠. 제가 과거에도요, 제 딸한테는 최고로 좋은 걸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정말 미안한 게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업이 한번 망하니까 주머니에 돈 없잖아요. 특히 가장으로서의 있는,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 되시고, 남자로서 살아가는 이, 어디 가서 와이프한테도 존중 못 받고 맨날 멸시받고 돈만 못 벌어오면 쫓겨나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견뎌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7개월 동안 다니면서 이 라인을 형성을 하고 되는 걸 봤잖아요. 한 20몇 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비를 달고 2년 2개월을 루비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만 주구장창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한쪽 라인만 내려가면 유통 채널이 만들어지면 99% 완성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보상 기준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영어 교육 상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예요? 통신 상품도 그렇고 세일즈 수익이 있어요. 맞죠? 그거는 각자가 하는 거니까 각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예요? 유통에 대한 커미션도 또 따로 올려줍니다. 원가에 대한 커미션도 올려주는 거예요. 엠보임을 구매를 하면 소매 마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소매 마진은 각자 개개인이 가져가는 거지만 주 3회 25분 1개월 가격, 1년 가격이요. 거기에 한 2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가에서 이 매출이 여기에서 등록이 되면 그 원가에 대한 부분 저한테 등록이 되는 거, 저기 수수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하나 만들면 이쪽은 만드는 순간 뭐가 돼요? 다 현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서 처음에 사촌형을 얘기했어요. 사촌형 얘기하니까 벌써 여기는 영업에 빠꼼이어가지고 야, 너 뭐 하냐? 다른 게 하냐? 바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데리고 오는데 힘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형 제가 하는 거니까 시간 한번 좀 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도 지풀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도 뭐 하다가 쫄라다 망해가지고 어디 뭐 갈 데도 없는데 지금은 잘 나가요. 여기에 있는 NRC에서 이걸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의 기재입니다. 이분은.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들어보고 나쁘진 않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여기서 이제 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이제 움직이면서 판매점도 그랬죠. 여기 1년 4개월을 이 사천형하고 그 무리가 형성이 되면서 한 15명이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센터 옆에 제가 뭐 여기 루비라고 해서 돈이 뭐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엠보임도 그렇고 그것도 잘 없는데 보임만 있었을 때 그때는 보임 업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임 상품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체계화도 안 돼 있고 아주 뭐 예전에 화상 영어 소리 들을 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열정이 있고 사람이 있죠. 의지가 있으니까 이 사촌형이 저번에 저거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이걸 좀 더 했고 배웠으니까 자기가 아는 슈퍼가 있대요. 거기가 아이들 쌍둥이가 둘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이래. 얘네들이 학원도 다닐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거기 그 저 해평인가 선산 이쪽 옆에 슈퍼집에 거기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해라. 젊은 그 저 뭐냐 아주머니가 거기 사장인데 네가 얼굴로 밀어붙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실제로 보임이었을 때 영어에 대한 부분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을 설득을 시켜서 1년을 계약을 끊어냈어요. 영어를요 보임이었을 때 엠보임 말고 보임이었을 때 미친 거죠 이거는 진짜. 가지고 그냥 막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1년을 끊어가지고 둘이서 6개월씩
6개월 뒤에 경험해보고 솔직히 관리도 솔직히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2년을 추가적으로 6개월 뒤에 또 끊어냈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MBOM으로 이거 만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에 교육도 한번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들어가가지고 쭉 읽어보고 가가지고 이분한테 화상을 처음으로 MBOM 이전에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한마디로 열정 하나로만 움직인 거예요. 센터 옆에다 방 19만 원짜리, 18만 원짜리인가 그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여기에서 배웠던 습관이 뭐예요? 내가 나올 파트너들을 위해서 열심히 쓸고 닦고 하니까 15명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1년 4개월 안에 에메랄드를 가고 다이아몬드를 간 겁니다. 3년 6개월 딱 걸려서 다이아몬드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시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유지돼야 되잖아요. 유지 안 되면 계속해서 안 나오잖아요. 이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우리 보상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매주 1, 2, 3, 4주차 네 마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감대로 루비 마감을 지속적으로 4마감을 하면 월 250만 원 정도 꼬박 나옵니다. 에메랄드 마감을 하면 650 이상 정도가 나와요. 네, 다이아몬드 마감을 하면 1200 이상 나와요. 이대로만 가면 이론을 현실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론을 현실화시키면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15명으로 만들어져서 중간에 약간의 미스도 나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다 평소에 알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성별 다르고요. 나이 다르고요. 사람 환경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뭐가 한꺼번에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도 제가 여기에 있는 파트너 사님들 지금도 새로운 분들 나오지만 그분들이 이 사업이 이해될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예요?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상위 포지션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데 안 따라올 수 있으니까 따라 해야죠.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둘씩 모이면서 요 라인이 형성이 됐다가 솔직히 좀 힘들었다가 요 라인에 제가 판매점 아시아마트를 주구장창 뭐 했어요? 다이아몬드 가고 나서 또 찾아다닙니다. 찾아가서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창녕 쪽에도 제가 좀 있으면 거기 또 아시아마트에서 개통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뚫은 거예요. 찾아가서. 남지도 쪽에 있고 형풍 쪽에도 있고요. 거기도 찾아가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아니 이거를 나한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인이 휘청휘청 되니까 우리 여기 보상 기준 해줄 때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의 딱 들어가시면 코드 3개 나오죠?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을 보고 안정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찾은 게 제가 아바타에서 한쪽 라인이 생긴 게 지금의 경기도 라인과 울산의 이숲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이숲 다이아몬드. 그래서 여기에 이숲 다이아몬드. 여기 밑에 보미서 다이아몬드. 이거 다 이제 올해 스타 다이아몬드, 여기도 이제 스타 다이아몬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김세광 다이아몬드. 여기 밑에 아미눌 방글라데시. 여기는 차이니스. 네, 여기는 방글라데시. 여기 밑에 이경선 다이아몬드. 여기 밑에 신민준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영어 그다음 통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고민서 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이분이 이해가 되고 저하고 케미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뭔가를 얘기하면 엠보임은 정말 저한테 세일즈를 해서 많이 끊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엠보임 오케이 할게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면 무조건 하고 옆에만 앉아 있어. 옆에만 앉아 있어. 저한테 이제 그때는 뭐 개념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을 갖다 함부로 하고 일로 잠깐 와봐 이러면서 맨날 그래서 옆에만 앉혀놓고 진짜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그러죠. 얼굴 마담해 이러면서 옆에 앉혀놓으면 옆에 이제 학부모하고 상담해가지고 무조건 6개월, 1년씩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이 원래는 요 사이에도 요 분하고 요 분 사이에도 많은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1년 동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정말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들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여성분들하고도 분란을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업은 뭐 그래도 가라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인물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이분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분을 찾으니까 이분도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25세 이 비즈니스를 사회생활 이걸로 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선생님인데. 누구한테 뭔가 얘기를 해도 이 소심한 마음에 아무것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 상담을 하는 그걸 보고 엠보임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키워주면 이 사람이 여기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수강생이 84명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요즘 최고의 필리핀 친구들이 원어민들이 여기에 영어로 얘기하니까 다 모르겠네. 알리사, 뭐 루나 뭐 해가지고 여기 한 대거 한 10명 정도가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최근에 나왔는데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매일 블로그 쓰고 가르쳐 주니까 영어 한국말 어설프지만 하면 된다. 해서 안내해 주고 있고. 여기 하브라인에 이쪽에 여기 있는 팀들 여기는 이 경서는 광주의 영어 교습소. 여기에는 엠보임을 얘기를 하면 100% 클로징입니다. 오늘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냥 결제예요. 어제도 여기에 제 이쪽 라인에 있는 서산에 있는 그분도 수학학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도 미팅 한번 했는데 저는 오픈을 해드려요 요즘에. 왜냐하면 서산 멀잖아요. 이분 서산 살지만 후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뭐 여기 네트워크 다단계 업체다 이러는데 저 안 할래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나마 그분은 울산에 있었던 분이에요. 얘기를 안 하고 좀 더 이제 나중에 돼서 확실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학생 수강생한테 이 업체를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있는 엠보임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떡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답의 위치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하면 저기에 있는 내 노하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 부부 2명이 예전에 영어 학원을 했던 분이 서울에서 센터로 내려와서 듣고 왔어요. 저희들도 다음 주에 행사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이조례는 아니지만 영동에서 저희 하고 있는데 왔습니다. 그분한테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사라고. 대통 마케팅 다단계 회사라고. 괜찮대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요, 여기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올해 이제 스타다이먼드를 도전할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에서도 스타다이먼드를 도전해요. 도전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밀려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한테 진짜 하늘이 주인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항상 걸어오면서도 그랬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 어머님 이제 살아 계시지만, 제가 한 달에 2번 아예 여기다가 과거에 드림 리스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달에 2번 무조건 어머니 외식 아니면 또는 여행 보내드리기. 그리고 한 달에 2번 용돈 드리기. 이거를 계속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도 지금은 돈을 버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물론 다 돌려받을 거예요. 분명히 지가 그랬으니까. 잘 되면 아빠 무조건 배로 갚는다. 배팅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비즈니스가 아니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은 조금 오버됐는데 이거 한 1분 정도 가량 되는데 그 영상 한 번만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난 저에게도 이런 이제 큰 축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다가가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